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리셋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자세히 설명해줄게. 그러니 잘 따라오고 혹시 이해 안 가면 영상 몇 번이고 돌려봐도 좋아. 지난 영상에서 내가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작은 문제 하나가 AI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이라고 했지? 근데 아직 그게 다가 아니야. 중요한 핵심은 지금부터야. 저작권법의 여러가지 논란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코리셋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알려줄게. 우선 유럽 얘기부터 해줄게. EU는 올해 AI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어. 상업적 AI 딥러닝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필수! 만약 이걸 어긴다면 그 회사 전세계 매출의 최대 7%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거야. 수천억, 수조 원대야. 완전히 게임 끝난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작권 관련 소송들이 폭발하고 있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각종 언론과 작가단체들이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 폭탄을 터뜨렸고, 영국에서는 가디언,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등 초대형 언론사들이 챗 GPT를 공식적으로 고소했어. 메타는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 자료부단 학습 관련으로 조사를 받다가 추가 동의 없이는 학습 안 하겠다고 후퇴한 지 오래됐고, 스타빌리티 AI는 사진작가, 음악가, 작가들에게만 벌써 30건 넘는 집단 소송을 당한 상황이야.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게티 이미지스는 700만 장 무단 학습이라며 오픈 AI를 직접 고소했어. 미국의 상황도 심각해. 조지 R.R. 마틴, 종으리 샴, 마이클 코넬리 같은 세계급 작가들이 오픈 AI를 집단으로 고소했고, 뉴욕타임즈는 기사 수백만 건 무단 학습으로 오픈 AI와 그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조 원대 소송을 걸었어. 한국도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랑 저작권위원회가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학습한 AI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이런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그럼 한국 저작물 말고 미국 저작물만 쓸게요 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베른 협약 때문이야. 베른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전 세계 저작권은 상호 보호 구조라서 다른 나라 저작물을 무단 학습할 수 없어. 즉, AI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들을 학습하고 서비스하려면 수백 개 국가, 수억 명의 저작권자들로부터 100% 사용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베른 협약의 가입국이고 앞에서 설명한 EU의 AI 법안에 가세를 한 상황이야. 무슨 뜻이냐 하면 챗 GPT를 포함한 모든 국내외 AI 기업들이 한국에서 저작권자들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진짜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그 AI 기업들이 저작물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억 명 저작권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의 창작물에 대한 지분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 단 한 명만 반대해도 그 저작권은 제3자에게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전편에 배웠잖아? AI 회사들 입장에선 얼굴도 모르는 이 한 명 때문에 AI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게 바로 140년 저작권법 역사 이래 아무도 풀어내지 못한 저작권의 치명적인 구조야. 그리고 이 문제는 AI 산업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터지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큰 손들, 전편에서 설명했던 무려 1경 7천조 원을 운용하는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2030년까지 RWA 시장을 일경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거든? 그리고 이제는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O와 RWA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도 똑같다는 거지. 저작권과 특허권, 그리고 디자인 특허나 설계도 같은 무형자산의 지분자 중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토큰화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블랙록도, 월가도, 실리콘밸리도 무형자산 토큰화에서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코리셋이야. 코리셋은 저작권을 직접 분할하지 않고 저작권에서 발생할 미래의 로열티, 즉 IP 수익권만 깨끗하게 분리해서 토큰화한 구조라 AI 산업뿐 아니라 STO, RWA 시장에서도 전세계 유일하게 제3자 대항력이 성립하는 기술이야. AI 딥러닝 문제 해결했고, 무형자산 토큰화 문제도 해결했고, STO RWA에서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AI와 금융 양쪽의 생태계를 동시에 바꾸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 코리셋 발명자는 대한민국에서 혼자 20년간 연구해서 이미 8년 전에 세상에 내놨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이 구조가 진짜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지분을 나누기 전에 저작재산권 사용권을 제3의 법인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분을 똑같은 크기로 분할해서 NFT로 나누는 방식이야. 그래서 지분자들은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할 받을 채권만 갖게 되는 구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제3자 대항력이 성립되는 핵심적인 구조야. 코리셋 발명자는 혹시라도 미국 AI 기업들이 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할 경우 그 소송 수익까지 공동 지분자들과 나누겠다고 이미 선언했어. 3자 대항을 못할 경우 이건 진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확실한 철학이 있었던 거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아닌 인간이 IP를 가지고 AI에게 로열티를 받는 미래. 바로 AI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야.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코리셋은 8년 전부터 저작권 지분을 6,000명에게 정확히 나눠줬다는 거야. 이 말은 즉 이 6,000명은 앞으로 조앤 롤링, 아바, 폴 맥카트니 같은 세계적인 저작권자가 누리는 수준의 문화적 부의 생태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야. 왜냐하면 코리셋은 NFT도 발행하기 전에 이미 1180억 원이 거래됐어. 한국에서 거래된 단일 저작권 거래액 1위야.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2026년 4월에 NFT가 정식 발행되면 6,000명에게 동시에 NFT가 들어가게 되면서 비플의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약 6,930만 달러의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고 세계 1위 NFT 기록을 갱신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미 NFT 전 세계 1위 금액보다도 거래액이 높으니까. 정리하자면 AI 산업도 RWA, STO, 금융시장도 모두 제3자 대항력 때문에 막혀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기술은 지금 전 지구에 딱 하나? 바로 코리셋.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도 AI와 RWA 시장을 계속 주도한다면 코리셋은 결국 전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필품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코리셋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말 이제 완전히 이해가 쏙쏙 되지?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 경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 중심가의 땅값 총액이 미국 전체의 땅값 총액보다 높았다는 말이 돌았었대. 고작 도쿄의 한 구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의 영토 전체보다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었는데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얼마나 비이성적인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야. 결국 일본 버블은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어. 비이성적인 믿음은 접어두고 실체가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코리셋에 대해 나랑 계속 알아볼 거지? 손해볼 걱정은 너? 코리셋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야. 너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내 다음 영상 기대해.